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 성모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이종호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 어, 이 방과후 학교 연수에 참가해 주셔서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거의 다그 그린 스마트 학교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 주로가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교는 1차년도 사업 대상 학교여서요. 2021년도에 선정이 돼서 2022년도 뭐 실시 설계까지 하고 23년도 작년에 23년도에 그 완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계속 기간이 긴 학교도 있고 짧은 학교도 있어서 7월 달에 되어서 완전히 마감하는 공문을 교육부에서부터 또 요구가 돼서야 결산 자료하고 다 냈습니다. 그래서 인지에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연수는 제가 우리 학교가 사전 기획했을 때부터 완공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사립학교가 있고 공립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전기획까지는 거의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가 같은데 실시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조정하는 과정부터는 사립하고 공립하고 좀 다르게 됩니다. 그것은 사립학교는 이 사업비를 시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사업비를 다 주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그다음에 설계 승인과 준공검사 이런 정도를 맡게 되고요. 공립학교는 실시 설계를 하는데 상대 참여와 같이 하고 이제 실시 설계가 마무리될 때 어떤 조정 작업을 하고 이런 부분부터는 시교육청에서 하고요. 시도교육청에서 시설과에서 하고 시공도 시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 그 분담하는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꼭 공사립을 나눠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사립학교가 하는 것처럼 쭉 과정은 동일한데 공립학교에서도 어떻게 이 이후의 과정이 되는지 알고 계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팅방을 제가 계속 어, 보고는 있겠는데 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잠깐 브레이크 가지고 그럴 때 어,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떤 질의사항, 질문사항 같은 경우는 연수가 다 마무리될 때에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 뭐, 메시지를 주셔도 되는데, 그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 질의응답 시간 가질 때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어떤 절차나 그다음에 우리 학교 사례에서 어려웠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 지금 시작하시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중심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공유하는 거 보이시죠? 네, 된다 생각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수는 크게 우리가 또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할 때, 의 그 프로세스대로 갈 겁니다. 일단 우리 학교의 옛 모습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사전 기획 단계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1차년도 사업교라고 해서 자료도 없었고, 어떤 해 가는 데에 참고할 만한 것이 없었고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표준 그 사진 기획 안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또 이런 연수도 해주시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연수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기획 단계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 단계, 설계를 하는 과정, 그다음에 시공 단계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떤 학교는 사전 기획이 끝난 학교도 있을 거고요. 사전 기획 중에 있는 학교도 있을 거고 어떤 학교는 실시 설계 단계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마다
포인트를 두고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공하는 학교도 있을 텐데 식용할 때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될지 우리 학교에서 아쉬웠던 점 같은 경우 잘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1969년도에 개교했습니다. 건물도 1969년에 지은 것은 아니고요. 1965년도에 초등학교, 그다음엔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우리가 69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69년도에 개교를 했지만 건물은 65년도에 완공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하고 깨끗하긴 했어요. 왜냐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청소도 교육이다 생각하고 자기 주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리하고 깔끔하게 청소하는 것부터가 우리 마음을 추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학교에서는 많이 청소도 많이 하고 깨끗이 하는 것을 주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노후되었다 보니까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좀 실내가 어두운 편, 저희가 동향인데 완전 동향인데 동향이다 보니까 햇빛이 좀 안 들고 그래갖고 많이 힘든 어두운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새로 학생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에는 많은 공간적인 부족함도 있었고 또 학교에서 사용하는 공간을 이렇게 사용하는 어떤 비율 같은 거, 뭐 활용도를 이렇게 따져봤을 때 지하 공간이 가장 힘든. 왜냐면은 아무래도 환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곰팡이도 쓸고 환기 아니라 냄새가 나고 그것들이 공기청정기 뭐 두 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은 좀 있는데 특히 어, 지하 공간이 많이 쓸 수 없어 갖고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또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을 앞두고 있었을 때 지금은 학점제가 도입이 돼서 운영되고 있지만 학생들이 선택을 좀 하려고 했었을 때 많은 선택권을 주려고 했었을 때 선생님들의 수도 필요하지만 수업 공간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한 학년에 8학급인데요. 선택 과목을 줄 때 12과목, 많을 땐 13과목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4교실 정도가 더 필요한데 이런 공간이 좀 부족해 갖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잘 준비해 갖고 지금 완공을 보고 학생들이 우리가 의도했던 것대로 많은 학생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도 운영하게 되고 학생들을 주도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전 기획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단계인데요. 사전 기획이 뭔지 알지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전에 학교 공간혁신이라고 하는 사업을 이 사업보다는 규모가 작았었는데 그때 해보면서 학생들과 함께 공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학부모들 의견도 들으면서 이렇게 설계를 같이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서 사전 기획을 받아들이게 되었었는데요. 사전 기획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뭐냐면 저희는 건축사님을 잘 만났던 것이 가장 좋은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을 드리면 건축사님이 경험이 오래되고 많은 분이 아니셨고 학교 건물을 건축은 많이 했었지만 사전 기획은 처음 해보시는 분이었고 저에게 시간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학교에 자주 찾아오셨고 자주 협의를 하셨고 자주 이렇게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우리 학교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그다음에 건축사님도 생각해갖고 계속 합일점을 찾아서 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더니 너무나 힘들었지만 슬기롭게 서로 도움을 주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꼭 뭐 교무부나 교육과정부나 어디 부서 한 곳에서만 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의 총괄은 저와 교감이 했고요. 그다음에 공간혁신은 교육과정부에서 교육과정과 뭐 학점제와 뭐 이런 것들과 같이 연결되니까 교육과정부에서 공간혁신을 주제를 담당했고요. 디지털 전환, 그 스마트 학교죠. 이거는 교육정보부에서
그다음에 그린 학교는 창의 인성부라고 해서 우리 학교는 동아리 활동과 봉사 활동, 인성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린 학교를 맡아서 했고요. 학교 복합화는 교무 운영부하고 행정실하고 같이 해서 TF팀을 했고요. 안전은 학생생활안전부, 우리 학교에는 학생생활부가 생활안전부인데 위원회에서 했고요. 학생의 임원, 그다음에 학부모 임원들이 사전기획에 참여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사전기획은 우리 모두가 함께 했었다라는 기억이 있고요.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가 응원해 주는 것이 가장 사전기획을 할 때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어떤 부장님이 혼자 이것을 운영을 맡기에는 부담이 컸기 때문에 사전기획 때 제가 주로 했고요. 뭐 저만 한 것이 아니라 뭐 교장 선생님도 잘 도와주셨고 특히 시공 단계에는 교장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것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대상 공간을 정한 다음에 인사이드 투어를 했는데요. 선생님들 인사이드 투어 하시기 어려우시죠? 첫 번째로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고 싶어도 그 학교와 같이 일정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사이드 투어를 꼭 학교로만 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가 조금 좋았던 점이고요. 그리고 꼭 공문을 보내갖고 어떤 학교나 관공서나 어떤 기관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새롭게 개업한 뭐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도서관이나 새로 리모델링한 도서관이나 대학 건물, 대학 시설 이런 데도 좀 갔는데요. 처음에는 학교 위주로 가서 학교에 배치가 잘 되어 있는 거, 그죠? 공간에 배치가 잘 되어 있는 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학교급이니까요. 음, 학점제, 그다음에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선택권하고 그런 과목들의 어떤 어, 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간 배치가 잘 돼 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공간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그런 활동이 잘 일어나고 잘 되어 있는 곳을 했는데, 이때가 바로 다른 어, 사설기관이나 뭐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도 많이 갔다 온 그런 것이었어요. 선생님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뭐 결제를 내고 보고서를 쓰고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저희는 네이버 폼 같은 거를 이용해서 어떤 공간에 가갖고 예를 들어서 바닥 자재가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좋은 거, 그다음에 책상이 학생들에게 이 책상이 더 자기주도적인 활동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책상을 찍어서 보내고 느낀 점, 그다음에 반영됐던 부분 이런 정도로 해서 그것을 출장에 어떤 보고로 해갖고 차려놓고 했었더니 확실히 선생님들이 부담을 적게 가졌고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또 예를 들어서 홈베이스를 만드는데 홈베이스가 잘 된 것이 어딘가라고 찾아가 보고 또 교수학습 공간이 잘 되는 것이 어딘가 이렇게 부분별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목적을 갖지 않고 그냥 선진학교다라고 했을 때 얻는 인사이드 투어의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완료된 데가 많으니까 거기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참 인사이드 투어 하실 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보고하는 것들 뭐 이런 것도 저희는 두 명, 세 명, 한 명도 간다고 하면은 보내드리고 했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같이 어디 학교를 가고 싶은지 우리가 사용자 참여 설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잘 돼 있는 학교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찾아서 가기도 하고 했던 것이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사전 기획자가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도 힘든 부분이었고 건축사님도 힘든 부분이었는데 건축의 어떤 설계를 할 때 보면
건축 기획, 그 다음에 기본 설계, 그 다음에 실시 설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기획과는 뭐 건축 기획 정도, 그러니까 어디에 배치가 돼 있고, 어디는 뭐 이렇게 해야 되겠고, 어디는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이 좋고, 뭐 이런 정도여지, 이 어떤 구체적 공간의 디자인이나 색채나 어떤 가구 배치나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우리 건축사님과 학생들이 그 상조 첨예 하면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학교의 문제점이 진짜 뭐고, 그다음에 이용률이 얼마나 되고, 이것을 높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원하는 공간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또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던 것이 가장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들과의 이런 사전 기획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건 뭐냐면요. 학생들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예산 범위나 그다음에 공간의 범위 이런 것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막연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에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학생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된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화장실 대수성 공사를 한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화장실을 고쳐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여기서 커트를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대상이 어, 수선한 지 얼마 안 됐으면 내구년도가 지나지 않았으면 그걸 다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렇게 커트를 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끝까지 갖고 갔을 때 사전기획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화장실 공사인데 이걸 할 수 없다라고 되니까 그것이 안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기획과하고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는 구체적인 디자인 같은 것보단 어떤 실에서 어떤 위치에서 학생들이 좀 휴식을 취하거나 그런 공간이 필요한지 배치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향성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학교 선생님들은 각 주제별로 어떤 공간이 필요하고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선생님들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이 그냥 시설과에서 하는 어, 그 뭐라고 하죠? 대수선 공사가 아니잖아요. 어떤 주제를 갖고 그 학교 공간을 재구조한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6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주시기 때문에 각 부자님들께서는 사전 기획 단계에서 각 주제들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전 기획 단계에서 잘 얘기하고 하셔야지 그것이 실시 설계 단계에서 건축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실현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전 기획 때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분명히 전달돼야 되고 그것이 건축에서 잘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공 끝난 다음에는 이 사업의 예산이 각 주제별로 어떤 것을 모아였기 때문에 그 주제별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를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기획에서 선생님들 TF팀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주제별로 어떤 것을 펼칠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는 어떤 공간으로 마련이 되고 여기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지하에 어, 카페 비움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어떤 활동 공간도 되고 자기주도 학습 공간도 되게끔 이렇게 했는데 쉽게 말해서 스터디 카페 같은 개념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것들은 나와야지 안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마나한 공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우리 학교 학생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중학교에서 올라와서 자기주도적인 학습,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학생들의 원에 니즈에 의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지도해 주자.
그래서 그런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공간을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지가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건축만 해놓고 이용률이 또 떨어지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간에 우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함께 그것을 합의를 해서요. 어, 평일날은 10시까지, 토요일날은 뭐 5시까지, 그 다음에 방학 때도 8시부터 5시까지 계속 이 스터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정해져 갖고 나오셔서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지도도 좀 해주시고 진학이나 뭐 진로에 관한 상담도 해주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은 활용도가 더 높아졌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학교 공간을 활용하는 예가 더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고교학점제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했고요. 지금은 학교 근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하기 전에 공간이 얼마나 있고 그 공간에서 어떤 것은 지금 우리 교육과정을 넣었을 때 남고 어떤 거는 부족하고 이런 어, 스페이스 산정 프로그램이 다 제공이 되거든요. 그거를 갖고 있을 때 우리 학교는 여유교실하고 유유교실이 지하 공간에 5개나 있었고, 특별교실도 4개나 있었고, 근데 동아리실과 일반 교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진단 결과가 나왔죠. 선생님들 이렇게 각 그 학교급에 맞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해보면 진단 도구죠. 진단 도구를 해보면 우리가 필요한 공간이 이거구나. 남는 공간을 이쪽으로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진단해 갖고 이 우리 학교의 어떤 구조나 어떤 구성을 하는데 그 객관적인 근거가 되니까 요거는 꼭 해보시고요. 나중에 보고하실 때도요. 전후에 이 스페이스 프로그램 산정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관심 둬서 해주시면 되고 나중에 이따가 설명드릴 예전에 에듀빌이라고 하는 학교 시설 정보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면 쉬우니까요. 거기다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 기획 단계에서는 일반 교실하고 동아리실이 없으니까 학생들의 일반 교실이 더 필요한 이유는 선택권을 좀 많이 주고 다양한 크기 그러니까 대규모 강실, 중규모 강실, 소규모 강실도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동아리실이라고 말은 했지만 동아리 활동 시간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점심시간에도 쓰고 아침에도 쓰고 쉬는 시간에도 쓰고 또 뭐 방과 후에도 쓸 수 있는 학생들의 어떤 공간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 진단 도구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을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자료가 되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비전을 세우라고 하시죠. 뭐냐면 우리가 우리 학교가 이루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이루어야 될 것 중에 지금 학교 공간 재구조화가 끝난 후에 그럼 한참 뒤죠. 그 뒤에 우리 학교가 가져야 될 교육의 어떤 비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전을 저희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2022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방향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그것에 이 당시에는 뭐 그 발표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소통과 포용, 그다음에 성장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지금 작업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소통, 포용, 성장의 어떤 장이 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소통과 포용으로 성장을 나누는 미래 교육으로 비전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을 했을 때의 어떤 의미는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업 시간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거, 여러 가지 소통의 어떤 창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수업도 그렇고 학생들과 만나는 상담도 그렇고 어, 진로 진학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는 것들도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었고요.
또 학습 방법도 소통의 일부라고 생각했을 때 학생들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했고요. 그다음에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적인 포용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 과정을, 원하는 과목을, 원하는 방과후 학교를, 또 원하는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을 포용해 주자. 우리 학교가. 그다음에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인 포용이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포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우리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자기주도 학습의 여건들은 좋은데 학생들이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교에 남아있고 공부를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선생님 그냥 교실에서 모여놓고 공부하는 것보다요. 저는 조그만 교실에서 우리 스터디 그룹이 있는데 그룹별로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는 우리끼리는 서로 얘기하면서 해야지 공부가 집중이 잘 되고 질문하고 말하고 그런 것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런 걸 그럼 포용해 주자라고 해갖고 물론 정독실처럼 조용한 데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일반 교실에서 하는 친구도 있고 해서 학생들에게 공간적인 그 니즈를 받아주는 그런 포용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데 성장은 학생들의 성장이 가장 우선이지만 또 우리 교직원들, 선생님들도 학생들과 함께 더 성장을 나누자라고 하는 것으로 세 가지의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비전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설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교육 과정에 추가하는 것들, 어, 인재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셔갖고 추출해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을 하드웨어적인 우리 공간 재구 조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고민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비전이 소통, 포용, 성장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조성 원리, 개방성, 유연성, 개별성, 자율성 이런 것들은 다 안내가 되어 있고 어떤 원리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축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했을까,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해서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이 사전 기획에서 가장 중요했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비전 세워서 그 키워드가 원리를 통해서 어떤 공간을 해야 되는 거. 요거는 어, 사전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같고 요거에 따른 이제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는 지금 2층, 3층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기였었는데요. 지금 잠깐만요. 제가 펜을 하면 좀 요만큼이 본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인성관이라고 하는 다른 공간입니다. 지금 한 학년에 이제 8학급인데 보시면은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죠. 3학년 1반, 2반, 3반, 4반, 4반, 5반, 6반 이렇게 7반, 8반으로 되어 있고 3학년에는 선택 과목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곳, 연구실 옆에다가, 그 다음에 소규모, 저기 학습실, 그 다음에 소규모, 그 다음에 대규모 학습실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쪽에서는 내가 원래 내진 보강을 해야 될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내진 보강을 하면서, 보강을 하면서 여기 다 벽을 불었다가, 벽을 다시 내진 벽으로 공사를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가변성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3학년 학생들이 이 안에서 동선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한 군데씩 학생 휴게 공간, 홈베이스이죠. 홈베이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홈베이스는요, 예전에는 죄송합니다. 네, 홈베이스는 예전에는 여기에다가 사물함을 놓았던 곳입니다. 근데 학생 수도 적고 사물함을 놨을 때는 그 공간이 거의 죽은 공간이랑 다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물함을 교실로 넣었고요. 교실로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학생 휴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1학년은 우리 고등학교에서 보면
선택 과목이 그 선택 과목보다는 공통 과목으로 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다양한 교실이 없어도 되고 막 있다고 하면 이쪽으로 옮겨와서 해도 되니까요. 1학년은 교실이 크게 많이 나눠 있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했고 2학년, 3학년은 선택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교실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온학습 카페는요. 좋은 것이 각 시도교육청마다 온라인 학교가 생겼잖아요. 고등학교는 그렇게 우리 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과정을 온라인 학교로 많이 수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온학습 카페는 그 온라인 수강에 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연구실 옆에 이렇게 많이 두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 학교는 교무실에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있거든요. 개교 이래로.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찾아오고 했을 때 군데군데 면담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세히 좀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2학년 쪽인데요.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숨이라는 공간이 있고요. 가변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사전 기획을 이렇게 전체 통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방향성이었는데 실시 설계할 당시에 이렇게 소규모가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고 이렇게 대규모로 대규모 강의실이 좀 필요하니까 이 두 개를 이렇게 가변형으로 해서 학기집을 하자라고 했고 폴딩 도어를 설치했었는데 아, 폴딩 도어를 지금 저희가 하다 보니까 폴딩 도어는 꼭 필요할 때만 해야지 굳이 폴딩 도어가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많은 퀘스천 마크가 됩니다. 왜냐하면 폴딩 도어로 한 곳에서 동시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긴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방음 시설을 잘하고 하더라도. 그래서 폴딩 도어는 예를 들어서 외부와 환기 때문에 연결했었을 때 어떨 때는 열었다가 어떨 때는 닫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 학교에서는 효율적으로 쓰고 있고 폴딩 도어가 그렇게 필수적인 요소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전 기획 당시는 이렇게 됐었는데 더 실시설계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바뀌기도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실이 아닌 온학스 카페나 공용교실이나 이런 데들은 책상의 크기를, 책상의 종류를 다 다르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것이 학생들이 이렇게 마른 목골로 된 거 있죠? 마른 목골로 된 책상을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은.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태블릿 PC도 놓고 교과서도 놓고 하니까 옆으로 넓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앞뒤로 넓은 거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책상, 다양한 가구를 놨을 때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전기획에서 아쉬웠던 점, 지금 사전기획 단계에 있던 분들이나 아니면 하신 분들은 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뭐냐면요. 학교 공간 사진을 실별로 잘 찍어 놓을 걸이라는 후회를 많이 했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공간에 저는 이랬는데 후는 어땠다라는 이런 보고도 계속 많이 해야 돼서 변경된 학교 공간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요. 또 이건 또 어느 데도 쓰냐면은요. 나중에 공사를 할 때 짐으로 옮기거나 그랬을 때 이것을 잘 찍어 놓으면은 나중에 공사를 하고 이사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 훨씬 줄어들어요. 근데 이 사진을 안 찍어 놓았던 것이 제가 좀 많이 안타까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학교 공간 사진은 이렇게 사진을 그냥 쭉 찍어도 좋고요. 어떤 학교는 보니까 토요일 날에 학생들 없을 때 이렇게 어, 동영상으로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층부터 쭉 돌아다니면서 공간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고 복도부터 하고 쭉 이렇게 간 다음에 나중에 필요할 때는 정지화면에 놓고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동영상으로 찍어 놓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학교 없을 방학 동안이나 언제 이렇게 실별로 다 이렇게 찍어 놓으시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계속 쓴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한 곳에다 모아놓고 실별로 다 모아놓고 공동으로 관리해야지 나중에 이 사진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막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공간 사진을 잘 찍어놓고 잘
보관해 놓고 있고 누가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갈 때 그 전근을 가실 때도 이걸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인계를 해 주시고 하기를 꼭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치도만큼은 모든 구성원이 동의한 완성된 배치도를 확정했을 것이 좋은데 저희도 좀 변했거든요. 근데 이 사전 기획에서 제일 중요했던 사안이 비전을 통해서 이 6가지 주제가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건축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그거에 대한 결정은 바로 결정이었던 결과는 배치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근데 이것을 또 실시 설계 때부터 다시 원상태로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전 기획하는 학교에서는 이 배치도만큼은 꼭 확정을 져서 실시 설계 단계가 들어가야지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전 기획의 과정과 실시 설계 과정의 의미를 확실히 알았더라면 좋았는데 그것이 잘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사전 기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배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전 기획에서 학교의 색깔은 어떻고 가구는 어떤 거를 걸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확한 용도와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공간으로 연출되었으면 좋았지에 대한 의견을 실시 설계자에게 전달해주는 그래서 그런 과정의 의미를 확실히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냥 건축사님, 설계사님이 그냥 지금 이분이 계속 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는 선생님들도 있었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전 기획 보고서 내용이 무엇인지가 1차 연도라 잘 몰랐는데요. 지금은 시설안전원에서 제공해 준 표준 사항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우리가 사전 기획에서 결과는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저도 뭐 교사였고 저는 음악 선생이었거든요. 근데 음악 선생님이 뭐 건축 용어나 건축 과정을 알 턱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적인 거, 건축 용어와 그다음에 건축 과정을 좀 알았더라면 내가 좀 답답한 마음과 그런 것들이 없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후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간단한 건축 용어 같은 거 제가 몇 개 해놨으니까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지금 이게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시한 사전기획 보고서 예시 도움자료 꼭 이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안내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 배경의 목적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69년도에 줘서 너무나 오래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그 내용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 성면을 제거하고 내진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공간을 재배치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많이 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다음에 그러려면은 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가 들겠다. 사업 기간은 시공이 설계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시공하는데 얼마 정도의 되겠다. 그다음에 설계 발주 방식 결정인데요. 우리가 하는 우리 학교가 있던 1차 년도에는 거의 다 그 설계 어떤 공모로 해갖고 조달청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교마다 시도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그 용역에 대한 발주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도교육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 공사립이 다르기 때문에 시설과와 재정과와 뭐 문을 해갖고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니라 건축사가 해야 될 몫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교육 현황을 하고 사용자 참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공간 구성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설정하는 것들을 담고요. 그 다음에 건축 및 안정에 관한 사항,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건축사님이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잘
해야 될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 도움 예시 자료가 있어서 너무나 또 학교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렇게 나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유를 중지했는데요. 지금 사전 단계까지였는데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세요, 선생님들? 없으면 그럼 바로 다음 챕터로 넘어갈까요? 예. 너무 제가 혼자 떠드는 것 같아갖고 하실 수 있으면 한다고 했는데요. 예. 화면 공유한 거 보이시죠? 네. 제가 학교에 이 담당자도 했지만 좀 컨설팅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것 좀 준비해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학교가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해야 되는 건데 신축인지 개축인지 증축인지 리모델링인지 많이 헷갈립니다. 신축은 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짓는다라고 하면 신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축은 무엇이냐? 개축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예요. 완전히 철거하고 졌다. 그러면 개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개축은 뭐냐면 4층짜리 건물이 딱 있었다. 그러면 부시고 4층짜리 그 규모만큼 다시 똑같이 짓는 거. 이게 개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증축은요. 기존 건물의 공간을 추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거 3층까지 있었는데 4층을 올린다. 그러면 증축이 되는 것이죠. 아셨죠? 그럼 보세요. 어떤 학교가 그린스 이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하는데 기존 건물을 부시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졌는데 그때는 4층 건물이었는데 5층 건물로 졌다. 그러면 개축과 증축이 동시에 된 것이죠.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다라고 하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거든요. 기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내부 외부를 개선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벽체는 철거할 수 있나 철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구조는 같은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리모델링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대상학교인데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우린 개축이에요. 그러면 철거까지도 있는 거구나. 그다음에 증축과 리모델링이에요. 그러면 뼈대는 그대로 둔 내부 리모델링과 그 안에다가 새로운 추가되는 면적을 또 건축하는구나. 그러면 중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많은 학교가 개축을 할 거고요. 요즘은 중축은 잘 않더라고요. 왜냐면 학령 인구가 떨어지고 하니까 중축은 많이 않고 리모델링이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인지 알아두는 것도 헷갈리니까 헷갈리지 않게 하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갖고 이걸 정리했고요. 그다음 이 용어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좀 뭐 했던 게 뭐냐면 또 학교 공립학교에서 그런데 BTL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TL. BTL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냥 이 학교 건물을 짓는 것은 재원을 대고 하는 것은 교육청이고 하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 회사에서 그것을 지어갖고 학교 교육청에서는 그 이용료를 매년 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BTL이라고 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하는데 BTL이다 그러면은 지어갖고 건설 회사가 지어갖고 학교에 것을 건축비하고 이것을 건설회사에 매년 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BTL. 그러니까 초기에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BTL 작업이다라고 하는 거, BTL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 공립학교에서 주로 하는 방법이고요. 타설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레미콘 있죠? 레미콘에 갖고 와서 공사 현장에 붓는 거, 그걸 타설한다라고 하는데 알고 계셨던 거죠? 그다음에 건축 용어에서 인면이 어떻게 돼? 인면 계획이다라고 하면 교실 우리가 학교를 딱 들어왔을 때 교문에 들어왔을 때 앞면 그렇죠? 교실
교사 전체 앞면을 우리는 인면이라고 하고요. 뒷면의 계획을 한다는데 배면이라고 하죠. 그러면 당연히 배면보다는 인면을 더 신경 쓰게 될 것이고요. 이 디자인했을 때 학교 공간 재구조화했을 때 인면 공사가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학교의 어떤 이미지를 확 정하기 때문에 인면이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구조기술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분들인데요.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데요. 왜냐면 이 건물에서 구조가 받고 있는 안전성, 뭐 내진에 대한 것들 아니면 건물의 구조상 튼튼한가, 튼튼하지 않은가를 이렇게 하는 전문 분야가 바로 구조기술사입니다. 이것은 건축사님이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님이 동시에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은 흔치 않고요. 뭐 있긴 있지만 구조기술사라는 분들이 따로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는 일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벽을 털어도 되나요? 안 털어도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건축사님이 털어도 됩니다. 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조기술사가 이것을 안전진단도 하고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내력벽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도 나눠지거든요. 뭐냐면 내력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선생님들 보시면 지금 수업 들으시는 학교에서 보면은 텍스가 이렇게 그 천장에 붙어져 있죠. 벽이 있는데 그 텍스가 있는 데까지만 벽이 있고요. 위에 천장까지도 딱 닿고 있는 벽이 있는 건데 천장까지 딱 닿고 있는 것들이 어떤 내력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기둥이 있는데 이 내력 기둥 같은 경우는 층의 하중을 이렇게 어, 받치고 있는 것이라 이것을 철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건축사님도 어느 정도 알지만 구조기술사분들이 그것을 평가하고 구조기술에 대한 구조 안전에 대한 것들을 한다라고 해서 구조기술사가 또 필요하더라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이렇게 제가 자주 쓰는 거 이렇게 해놨고요. 유휴공간, 복도실, 복합화 이런 거 같은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편복도냐, 중복도냐 이런 것도 하는데 편복도는 뭐냐면 학교 건물에서 복도가 있고 교실 한쪽에만 있는 거. 복도가 있고 양쪽으로 있으면 중복도, 편복도 하는데 선생님 왜 그 얘기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요. 이 편복도하고 중복도하고 그 우리가 건축법상 또 안전이나 소방에 이런 거에서 2.3m다, 몇 미터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학교 건축물 시설 안전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여기까지 복도가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면적이 나오고 또 소방법에 의해서 어떤 대피로 같은 것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런 것들은 건축사님이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의견을 했을 때 건축사님이 이런 내용들을 갖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한 이런 것들을 건축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학교 시설 복합화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복합화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용도가 다양하게 복합적인 용도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 우리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그것이 아니라 학교 시설 복합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교 학생들, 교직원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이렇게 학교 공간을 대상이 복합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에는 학생들이 안 오니까 그것을 나눠서 지역민들과 같이 한다는 거 이런 것이 복합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요거는 우리 학교 것들이거든요. 잠깐만요. 우리 학교에서 어, 했던 것들을 그 시설안전원에서 브이로그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모요구는 어떻게 했길래 했나 어떤 것을 좀 보실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에서 촬영한 브이로그 하시면서 실시 설계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 성모여고 브이로그를 찍어볼 거예요. 저희가 오늘 1일 엠버서더가 되었잖아요. 혹시 자기소개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성모여고의 1학년이고요. 저는 마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성모여고 2학년 성모입니다. 저희 학교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성모여고의 공간입니다. 네, 저희 학교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하면서 공간을 또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맞아요. 지금 저희가 있는 이 꿈나라 도서관도 리모델링을 한 공간인데요. 정말 쾌적하고 깔끔하죠? 근데 특히 많이 바뀐 공간은 지하 1층이라고 해요. 지하라고 하면은 조금 어두컴컴하고 습할 것 같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랬대요. 그래서 학생회실이나 다목적실 같은 공간이 있긴 했는데 너무 습해서 사용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대전 성모여고 학생들의 애착 공간이 되었죠? 그렇죠. 어떻게 바뀌었길래 그럴까요? 그럼 한번 가보시죠. 네,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이 공간은요, 대전 성모여고의 지하 1층인데요. 원래 이 공간이 꽉 막혀 있었대요. 맞아요. 그런데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지하에도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상에서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공간을 선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이렇게 큰 선끈이 있지만 지하 1층 안으로 들어오면은 신발장도 있고 우산 빗물 제거기도 있어서 학생들이 이 공간을 더 쾌적하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대요. 그리고 공기순환 설비도 설치되어 있어요. 어쩐지 공기가 너무 상쾌해서 숲속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마리아님, MSG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이 텐션 유지해서 끝까지 가보자고요. 네. 예원님,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너무 설정샷 같은데. 설정이라뇨. 이게 제 일상입니다. 이렇게 공간도 넓고 쾌적해서 학생들이 집중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무대가 준비되어 있어서 여기서 학생들이 발표 수업을 하거나 무대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몸이 나만하질 않겠는데요? 맞아요. 그런 바쁜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잘 관리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건강? 체력? 네, 맞아요. 다음에는 성모여고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을 책임져주는 도담체력실로 가볼게요. 끼기! 이렇게 헬스클럽이 있는 학교가 몇 안 되는 것 같죠? 맞아요. 저희 대전 성모여고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할 때 소통, 포용, 성장을 키워드로 삼았는데 정말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게 느껴집니다. 저희가 또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하 1층에 있잖아요. 한번 가보실까요? 끼기! 여기는 다양한 과목의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린 학습실입니다. 저기 보이시는 전자칠판이 있고요. 저 전자칠판을 사용해서 수업을 하니까 훨씬 수업 내용이 머리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훨씬 수업하시기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는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짜잔! 접니다. 이렇게 여기서 조리를 할 수 있는 실습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많이 쓸 수 없는 조리 도구를 사용해 볼 수 있어서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에 좋은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가 바로 선큰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들어왔을 때는 정면 선큰으로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소면 선큰은 데크로 되어 있어서 훨씬 더 넓은 공간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이 2학년 홈베이스에는요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작은 무대 공간이 있어서 재미있는 발표회를 학생들끼리 준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1학년 홈베이스는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시험 기간에는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역대 교복들이 전시가 돼 있어서 그 교복들을 보면서 저희 성모 마리아님의 약간 그런 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3학년에도 홈베이스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3학년 홈베이스에는 이제 선생님들과 진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책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업에 지쳐서 학생들이 피로에 물들 때면은 누워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푹신푹신한 매트리스 공간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간 재구조와 사전 기획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로 구성된 TF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훨씬 더 멋진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인사이트 투어라고 해서 공간이 잘 조성된 학교들을 참고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셨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주신 결과 저희 학교에 이렇게 다양한 공간이 생겨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추억도 쌓고 유익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대전 성모여고의 1일 엠버서더로서 대전 성모여고의 공간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저희 학교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어깨가 으쓱으쓱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학교들이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요. 아마 우리 성모여고에도 많은 분들이 인사이트 투어를 하러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환영해요. 그러면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 보셨어요? 학생들이 인사이트 투어로 하러 많이 오라고 했는데요. 오시는 거 환영하니까 방학 중에 오셔도 되고요. 오면 제가 직접 선생님들께 과정도 설명해 드리고 궁금한 점 말씀도 드리고 하니까요. 연락 주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 선생님들은 부담스러워 하셔서 제가 해드리니까요. 걱정 말고 오시면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 사전 기획 때 잘 담아졌던 우리의 이야기가 구체적인 것으로, 쉽게 말해서 설계 도면으로, 그 있는 내용으로 건축되기 전에 이렇게 설계에 담겨야 되는 시기가 실시 설계의 단계죠. 많은 데는 거의 1년까지 또 하는 데도 있고요. 뭐 6개월, 7개월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우리가 건축사님만 해갖고 설계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너무 많은 영역에서 또 설계가 들어가는데요. 물론 건축사님이 하시는 건축 설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또 건축도 있지만 토목 또 따로 토목 그 설계하시는 분이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 통신, 소방, 그다음에 기계, 설비 이렇게 기계하고 설비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설계가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심을 잡는 것은 건축이겠죠. 건축사님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사님이 배치도나 뭐 어떤 거기에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넣어갖고 만들었으면 그 안에서 들어가야 될 것들이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건축사님이 하는 건축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들어가야 될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설계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이렇게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통합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예상이 되죠. 예, 그렇게 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해서 설계를 쭉 해다 주시면은 항상 보면 예산이 부족해요. 예산이 부족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디서 줄이든지 저희도 줄이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각 건축이며 토목, 전기공사, 뭐 통신공사, 소방 이런 설계를 하게 되면 각 영역별을 설계한 다음에 여기에 드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 이것을 각그 규정에 따라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1월 1일자, 9월 1일자로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끝내갖고 입찰을 할 때, 시공사를 입찰할 때는 9월 1일자로 한 것을 갖고 10월 달에 하면 참 좋겠죠. 근데 나중에 가면 또 바뀌고 뭐 올라가고 그랬을 때는 또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행정실하고 시설과에서 할 테니까요. 저희들은 그냥 하는 건데 여기서 용어 적산이다라고 하면 각
그 영역별로 건축이면 건축, 토목별로 내역, 건축비가 얼마나 드는지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적산 작업이라고 해요. 이거는 건축사님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적산만 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었을 때 적산 내역을 받는 거 이런 과정을 적산 작업이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건축 설계 단계는요, 사전 기획에서 실시하는 게 기획이라고요. 기획 건축, 그렇죠? 건축 기획, 사전 기획에서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예, 배치도만큼 이때 확정을 짓는 것이 가장 좋더라. 알았죠? 예. 그 다음에는 기본 설계,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하고, 배치를 어떻게 하고, 외형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이 뼈대, 이것이 기본 설계고요. 원래 그 학교 설계가 아닌 어떤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상가를 질 때는 기본 설계 용역 따로, 실시 설계 용역 따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건축물은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가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차이는 뭐냐면 기본 설계는 배치가 어떻게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다 알 수 있지만 어떤 재료로 하고 어떻게 시공을 몇 번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 하얀색으로 벽면을 칠하는데 수성 페인트로 뭐 2회 도포를 한다.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로 없는 것은 기본 설계.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실시 설계라고 보시면 돼요. 실시 설계는 시공이 가능한 도면을 상세 도면을 말하는 거고요. 기본 설계는 면적하고 또 배치하고 이런 것들만 있는 거. 그러니까 기본 설계가 끝난 다음에 실시 설계가 들어가죠. 그러면 대부분 시설과에서 컨설팅을 사용자 참여 설계팅을 컨설팅을 하는데 대부분 2번 이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기본 설계 단계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시 설계 단계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 설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배치나 공간 구성이 완전 확정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컨설턴트하고 얘기를 해갖고 확정 짓는 것이 좋겠죠. 고민되는 것을 기본 설계에서 고민되는 부분을 이 부분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저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학교에서 문제점을 발견을 해갖고 그것을 컨설턴트한테 물어봐서 하는 거 기본 설계 과정이고요. 그 다음엔 시공까지 가능한 건설회사에서 보고 작업자들이 실시 설계 도면을 보면 여기서 바로 공사를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요것이 실시 설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는 이것이 끝나면은 교육청하고 검토 승인을 받게 되고 뭐 인허가가 되고 이건 뭐 공립과 사립이 뭐 같이 되는 것인데 실시 설계까지는 학교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의견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각 내역별로 조정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시설과에서 공립학교는 시설과에서 하게 되고 사립학교는 직접 건축사하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하다 보면은요 설계 변경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꼭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빠진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추가될 부분이 필수적으로 생겼을 때에는 그냥 설계는 지금 교육청에서 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어 있는 건데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할 때는 변경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정도는 꼭 알아두시면은 이 과정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계 단계 이해되셨죠? 네. 실시 설계 과정을 제가 번호별로 해볼게요. 첫 번째 실시 과정에서는 사전 기획의 내용하고 방향성 이런 것들을 실시 설계자가 잘 전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 건축학적인 용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사전 기획자가 실시 설계자하고 같이 한두 번을 만나서 미팅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정보를 잘 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조기술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공간을 벽을 허물다거나 이쪽으로 방향을 바꾼다거나 뭐 이랬을 때 구조적인 안전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어떤 구조 기술사이니까 이분과 협업이 있어갖고 공간 배치가 확정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특색 공간. 모든 공간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특화된 공간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어, 활동이 만회된 학생들의 공간을 했을 때 어떻게 그 공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 디자인이나 아니면 어떤 건축 자재나 가구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과 함께 학생들의 의견, 그 다음에 또 교수 학습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중요하죠.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상도 참여를 실시하고 있고요. 요거는 설계에 건축사를 이렇게 입찰로 정하거나 그럴 때 다 과업 지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사용자 참여 설계를 꼭 하시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1차 컨설팅은 기본 설계하는 단계에서 주로 하시게 됐고 이때는 공간 배치를 확정할 때 고민이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컨설턴트하고 잘 얘기를 해갖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이 어느 정도 되면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설비 설계까지도 같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가구, 교구, 배치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 배치가 잘 되어야지, 확정이 되어야지 전기, 통신, 설비가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 가구를 조금 늦게 했더니 이 전기 배선이 맞지 않아 갖고 어떤 쫄대 같은 거를 해갖고 바닥에다가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가구 배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이것을 할 때, 설계에 넣어서 제작하는 가구가 있고요. 아니면 비품으로 사서 하는 가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보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쉽게 말해서 제작 가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파트에서 어떤 빌트인처럼 되어 있는 가구들 있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저거를 할 수 있죠. 그 뭐냐면은 설계해 놓은 거하고 조달로 살 수 있는 거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꼭 이 뭐랄까 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확인을 하고 수긍을 해야지만 제작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책상이나 의자나 이런 것들은 다 조달 제품을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작한다라고 하면은요, 저거가 돼요. 그 일상감사 같은 거에서 이거는 잘못됐다 빼라라고 하기도 하니까요. 확실하게 제작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닌 될 것인지를 잘 구분을 하셔갖고 배치를 잘 해야지 통신 그다음에 이 저거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전기 배선, 플러그 이런 거 하나도 상당히 중요하고 나중에는 표시나는 게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시 설계 과정 두 번째는요. 각 영역별 이제 적산 작업을 해요. 다른 그러니까 각 영역별로 뭐 전기, 통신, 건축 다 해갖고 내역을 한 다음에 우리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이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조정 작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때부터는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에서 직접 하지만 공립학교는 시설과에서 한다. 아셨죠? 그러면은 우리가 적산 작업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사립학교는 계속 같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학교의 의견을 분명히 건축사에게 전해주고 시설과에도 얘기해야 되는데 무엇을 정해야 되냐면요. 우선순위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버됐을 때 그래도 이거는 꼭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쭉 정해야지 그 적산 작업을 해갖고 조정을 할 때 시설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예를 들어 갖고 어, 안전, 보차,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학생들이 걸어가는 거하고 이렇게 분리를 했었을 때 그 미끄럼 방지 그 아스팔트를 까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후순위로 해달라. 그렇죠? 그러면 이건 너무 드니까 이건 빼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바닥을 교체했을 때 이런 좀 비싼 자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만약 예산이 없다고 하면 요거는 대상에서 빼셔도 돼요라고 하는 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복도 공간을 예전에 있는 거를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복도 공간을 하지 않겠어요라고 하는 걸 미리 알려줘야지 이 적산 작업을 해서 교육청에서 예산 조정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축을 하거나 증축하는 그런 학교에서는 녹색 건축 인증이라는 것도 있고요. 장애물 없는 환경, BP 인증 같은 것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실시 설계할 때 건축사님들이 잘 해야 될 일이고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건축사님이 이런 인증을 맞추려면 이렇게 변경돼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좀 알아두십사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실제 설계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기도 쉽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시설과의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의견을 학교로 물어보러 올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비전을 잘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영역별로 특화된 주제별로 한 것이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 한 곳을 빼게 되면 그린 학교에 했던 것들이 다 빠지니까 안 돼요라고 한다든지 이런 검토 의견을 했을 때 우리의 의견을 정리해 갖고 줘야 될 필요 있다는 거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청 지시사항 같은 거를 준수해서 조정 작업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어떤 인허가나 뭐 이런 문제가 될 때는 학교 문제가 아니라 건축사님이 해주시는 문제라는 거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실지 설계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공사 공정표를 작성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 주는데 이것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내년도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다음에 학사 일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표 작성하는 것을 학교에서 얘기할 때 잘, 우리 학교 의견도 얘기해서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해줘야 될 것이 하나가, 이건 공사님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이 공간에서 폐기해야 될 교구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디다 갖다 놨다가 다시 설치해야 될 건 무엇이고, 이런 거는 시설과나 뭐 행정에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사진도 찍어 놓으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공간을 찍어 놓고 이거는 폐기할 공간, 폐기할 거, 아니면 이건 이전 설치될 거, 이런 것을 잘 알아줘야 될 것 같고요. 행정실에서는 만약에 이전하고 공사한 다음에 다시 설치해야 될 이 기자재들을 어디에다가 놔야 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줘야지 건축사나 이런 분들은 좀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지 이전비를 어떻게 할 것인다라고 하는 것이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부족해갖고 설계 변경이나 추가 요금이 초과 건설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가요. 체조부가 있어갖고 기구들이 잔뜩 있었는데 그 이전 비리를 제대로 책정하지 않아갖고 다시 그 해체를 해갖고 다시 이렇게 하는데 몇 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전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은 학교 의견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특히 고가의 상품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얘기를 해갖고 알 수 있도록 건축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도 원가 계산서라는 것도 뭐 우리들이 뭐그 관여하지는 않겠지만 알고 계시라는 게 건축, 토목, 뭐 조경, 인테리어,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이런 것이 다 합쳐서 공사의 원가가 계산되고요. 쭉 이렇게 있더라, 항목이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도 잘못 알았고 왜 이렇게 비쌀까라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간단한 것들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노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인건비만 되면 되겠지 했는데 인건비에도 여러 가지 보험과 안전관리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 약간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그
과도하게 어떤 일을 그 사업을 해놓으면은 나중에는 예산이 부족하게 되더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적정 수준을 비용이나 이런 것까지도 건축사님하고 얘기하면서 토론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작 가구 같은 것들이 비싼 이유가 이런 것들이 더 설계도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작 가구는 최소화하고 조달 제품으로 가구를 사는 것도 상당히 좋더라라는 어떤 우리 학교의 어떤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설계도를 보시게 될 텐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나와 있는 왼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실시 설계 도면이에요. 여기에 뭘 어떻게 하고 과거는 어떻게 놓은 다음에 한다고 하는 이런 실시 도면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된 게 뭐 3D 같은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거는 뭐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그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건데 3D로 간단하게 볼 수 있고 저기 또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렇게 배치라는 걸 할 수 있는 조금 입체적인 3D로 하는 것이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어, 것이 이게 실시 설계구나. 그러니까 어떤 내역까지도 다 있고 하는 것이 실시 설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3D로 되어 있는 거 어떤 뭘로 작업했느냐 프로그램명이 스케치업으로 작업한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이 스케치업.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은 3D Max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 건데 어떤 현장감을 더 준 건데요. 거의 그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한 것이 어떤 공간감이라는 걸 보면 스케치업 정도로 한 것이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3D Max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미지화 한 건데요. 음, 이것은 또 학생들하고 뭐 교직원들하고 할 때 좀 왜곡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건축된 것보다 더 잘 나와요. 예쁘게, 멋있게. 그런데 건축을 하다 해갖고 보면 그때 본 거하고 다른데요. 이렇게 실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을 막 다 이렇게 해달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것도 참고 삼아 했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평면 실시 설계도 이거는 공간감을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3D로 된 스케치업, 이거는 3D 맥스로 한 그런 이미지, 3D 이미지입니다. 이런 거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사용자 참여할 때, 선생님, 제 공간감이 좀 없어서요. 그 스케치업 정도나 이런 걸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 건축사님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납품하실 때는 이런 것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3D 맥스로. 그러니까 이런 건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사용자 참여했던 부분, 우리가 특화된 부분, 우리 학교는 요 공간이 가장 특화된 부분이요라고 했을 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지금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인면이죠. 인면, 그러니까 맨 앞에 학교에 그 드론 했을 때 정면을 보이는 그렇죠? 그리고 인면 같은 경우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인면도 저희는 1안, 2안, 3안 이렇게 갖고 오셔갖고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의견을 물어봤고 학부모에게도 물어봤고 뭐 어, 교직원들에게도 물어봐서 가장 좋은 안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상호 참여선 설계라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더 의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시 설계에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냐? 실시 설계자와 충분한 토의와 협의가 되지 않은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기획은 오히려 잘 되어 있었는데요. 이 실시 설계는 워낙 전문적인 것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이 바쁘잖아요. 뭐 저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매주 이렇게 만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가 된 다음에 뭐 컨펌 해주고 또 한 번에 컨펌 해주고 했는데 좀 더 자주 만나갖고 우리 의견을 좀 더 잘 전달할 거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사전 기획하고 공간 배치가 달라졌던 점이 좀 안타까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사전 기획 때더 공간 배치만큼은 잘 할 걸. 그러니까 지금 사전 계획하시는 학교들은 공간 배치는 사전 계획 때 잘 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초과해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우리가 나눠줬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급하게 정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시설계할 때 가장 중요했던 점은 우리가 각 주제를 다 하고 그랬을 때 우선순위 이건 꼭 해주시고 이거는 만약에 예산 문제면 이거는 안 해주셔도 된다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구 배치가 늦어졌던 점, 그래갖고 전선 배치에 플러그 이런 데 위치가 맞지 않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웠고요. 그다음에 컨설팅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는데요. 컨설팅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제시해주고 그 고민을 우리 해소해 주는 것이 컨설팅인데 감사를 받는다 느낌 아니면은 뭐 이거는 된다 안 된다부터 우리 과정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컨설팅을 받을 때는 우리 고민하는 거를 잘 정리해서 그 고민이 해결되는 방법으로 컨설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실시설계 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분야가 있고 건축이 중심이 되었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꼭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영역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 이 전체가 왔었을 때 빠진 부분이 없는지 그거는 뭐 건축사님이 주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갖고 각 실별로 빠진 부분인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주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물품 선정에서 아쉬웠던 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작하는 가구하고 그냥 비품으로 사야 될 가구하고 우리가 그런 개념이 없어 갖고 나중에 고생했다는 점이 있으니까요. 꼭 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의 어떤 가구는 정해 놓으시고 아니면은 조달해서 있는 것들을 해갖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품 선정 과정도 빨리빨리 하셔야지 된다는 거. 공사비하고 비품비하고는 구분되어서 왔기 때문에요. 그걸 잘 비품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구가 제일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각 주제별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기자재를 뭐 전자칠판이나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이런 거를 사실 때 시도교육청에서 통합 구매가 있잖아요. 저도 어제 그 대전시 교육청 같은 거 어제 2학기 때 통합 구매할 것들 신청하라라고 하는데 교육청 통합 구매가 훨씬 예산을 줄일 수 있어 갖고 좋습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 같은 경우도 140만 원에 입찰을 하면 뭐 11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에 되더라고요. 아주 좋은 고사양의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달청에 있는 물품을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교육청 통합 구매니까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를 저희는 5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가구나 이런 것들, 책상 이런 걸 해갖고 물품 선정위원회를 건건 한 물품 한 물품 하는 게 아니라 선정위원회를 해야 될 대상 물품들을 해갖고 총 5차례의 선정위원회를 해갖고 2개 이상의 제품을 놔두고 이렇게 선정하는 쪽으로 해갖고 했는데 이것을 잘 준수하고 지켜야지 되는데 이것은 시간이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고 싶은 거,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이 주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이 어떻게 됐는지 잘 이렇게 미리미리 하셔갖고 해야지 괜히 이것 때문에 어떤 감사에 걸리고 그럴 경우도 있으니까요. 꼭 절차 준수해서 물품 선정위원회를 쭉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이거 하나는 선정위원회 안 해도 되는 단품인데 어떡할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 그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하는 것들은 전체를 다 부품 선정위를 한다 생각을 하셔갖고 1회, 2회, 3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공립과 사립과 마찬가지니까요. 선정위원회 절차하는데 행정실과 잘 의논해갖고 규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실시 설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요. 시공 단계에서는 안 되니까 사전 기획 때 갖고 있었던 이 학교 공간 재구조화의 주제가
잘 녹아져 있는가 공간적으로 시설계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지 나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있는 것이 공간 혁신이고요. 그다음에 교수 학습과 디지털 환경 학습 환경을 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실현과 환경 생태 교육의 체험장으로 하는 것이 그린 학교. 그다음에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하는 그런 것들, 학교 복합화, 그다음에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안전, 그다음에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다양한 지역 특화 모델을 하는 지역 역화, 특화. 요것들이 공간학習은 무엇을 한 것이고 디지털 전환은 어떤 것이 설계에 들어가 있고 그린 학교는 어떤 공간에 어떻게 될 것이고 학교 복합화하는 공간은 이건데 복합화하려면 예를 들어서 야간에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시민들이 와서 하려면 어떤 구조로 되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 공간들을 복합화 공간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안전을 위해서 뭘 했다라고 하는 것이 실시 설계에서도 딱 설계자들도 알고 있고 학교에서도 알고 있어서 이것이 바로 그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계속 이 사업에 대한 결과나 어떤 성과 같은 걸 보고할 때 꼭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실시 설계에 담겨져 있어야지만 시공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사전기획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그것들이 실행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 단계입니다. 시공 단계는 뭐 우리들이 해야 될 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겠죠. 그렇죠? 시공 단계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안전이고요. 그다음에 시공에서는 당연히 다양한 대상으로부터의 민원이 발생하게 되겠죠. 학생들은 학생대로 어려움이 있고 그 학생들의 어려움을 듣는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있고 또 지역 사회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들듯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속해서 공사 과정이나 위험한 부분은 무엇이고 일정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정표입니다. 우리 학교는 리모델링 사업이었는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10개월 정도였는데요. 이 시공은 어느 공사나 다 늦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완공을 보는 데는 11월까지 해서 두 달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음, 건축사님한테 실시설계에서 얘기해갖고 그것도 좀 여유 있게 아니면 진짜로 할 수 있는 거 우리 교육과정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정표를 갖고 오게 되는데요. 공정표를 보고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음이 많이 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방학 기간에 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공정의 어떤 것들을 우리 학교에서 의견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과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마시고 이 공정표가 오면 우리 공정표에서 요거는 좀 무리가 되니까 요건 조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잘 얘기해 주셔서 공정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공정표는 또 지역사회와 구성원들에게 얘기를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공지해 놓고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공과제에서 우리는 성모욕을 어떻게 했냐면요. 물론 이렇게 하는 학교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했었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는 시공을 할 때 사실 공립학교도 이 감독관 감독님들이 시설과 감독들이 매주 오거나 매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리자를 주죠. 감리자를 주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어떤 의견이나 불편한 점이나 민원 사항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편의대로 하기 때문에 저는 꼼꼼하게 이런 걸 체크하면서 하려고 매주 월요일 날 10시에 공정회의를 했습니다. 네, 설계가 각 영역별로 설계가 되듯이 건축도 각 전문 영역별로 건축이 시작되고 공정이 시작되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공정 멈추시고 이거 하세요라고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거대한 톱니바퀴가 물려가듯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협의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랬을 때 그 협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는 매주 어, 월요일 날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교장 선생님이 주도를 하셨는데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 공사의 현장 소장들이라는 분들이 계속 오셔갖고 협의를 하고 민원 사항은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 타설을 하려고 했는데 물량이 부족해서 못 오니까 이게 늦춰지게 되고 그러면 뭘 먼저 하고 이런 것들을 어, 아예 그 매주 월요일 하니까 오히려 그 시공하는 각 파트별로도 좋았다고 하고 제가 잘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교장 선생님께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공정회의 때 학생과 교직원의 요구사항을 또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건축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상주하는 감리 건축사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역할이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사에다 얘기할 거를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상주하는 감리하시는 분에게 건축사님한테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예고하면 시공하는 파트에서는 감리 분들의 어떤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협력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감리 건축사가 이끄는데 그 감리 건축사를 잘 역할을 부여하고 우리가 했던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공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색깔의 이런 종류의 타일을 쓰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하는 조달 제품을 했는데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학교나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시공사에서 자기들이 하기 편한 걸로 그냥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자재가 원활히 되지 않았을 때 정리해야 되는 거, 정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꼭 실시 건축했을 때 어떤 색깔, 어떤 뭐 종류 이런 것들을 다 했지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해야 되는 순간이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때는 누가 할 것인지를 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알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TF팀에서 협의를 했는데 이때 너무 많아갖고 교장 선생님께서 많이 이렇게 그 도움을 주셔갖고 자료도 찾아보시고 뭐 색깔도 정해주시고 이런 것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재 변경하고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경우가 많다. 그거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관심을 두어서 했으면 그분들도 우리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이 있으니까 좋다라는 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를 변경해야 될 때는 미리미리 변경해갖고 교육청에다 얘기를 해주고 해야 될 텐데, 뭐, 물론 이거는 공립학교는 그 감독님들이 조언을 하지만 사립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설계를 아주 하던 과정에서 우리가 몰랐지만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빠져 있다. 그랬을 때는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추경할 수 있는 기간에 해야 되는데 추경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 학교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 학교 법인에서 저는 한 1억 4,700 정도가 부족했는데 그것을 법인에서 전입금을 해주었고 처리해서 공사는 완료가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변경해야 될 사항이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상황이 되면 미리미리 그 교육청 시설과 담당자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는 알아서 그 해주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감리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부분이 빠졌다라고 하면 그래서 빨리 교육청에다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계기나 절차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시죠. 시공 과정에서 아쉬운 점, 예민하고 어떤 조립이나 설치가 까다로운 것들을 잘 체크해 주셨어야 되는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이전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이사할 때 이 부품은 어떤 것이고 무엇이 있었고 어떻게 된다는 거 이런 지정해 주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이거는 시공사에게만 맡기면 그냥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각 실마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하는 그 담당자들이 우리는 무엇이 있었고 어떻게 여기 있었다라는 것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진을 잘 찍어 놓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다음에 시공 과정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위험한 공간인데 여기는 없는데 이랬을 때 안전 팻말이나 안전에 대한 어떤 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빨리 현장 소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학생들이 위험한 곳이라는 걸 알 수 있게 꼭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견됐을 때 교육청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요때는 뭐 시군별로 뭐 행정실이나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어떤 대응이 되고 어떻게 연결락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되는지에 대한 체계가 정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결정하는 순간이 많다. 이 타일을 변경해야 되는데 뭘로 할까요? 이 색깔은 뭘까요? 페인트 칠하는데 이 색깔로 해야 될까요? 저 색깔로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은데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 했을 때 저희는 TF팀에서 계속 결정을 해줬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계 변경을 하면 추가 부담이 든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얘기해 주실 것을 설계를 해 주실 것을 필요한 것이죠. 추가 공사 부담이 됐을 때 우리가 모든 영역을 다 얘기해 줘야 되고 그 설계 변경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시공 과정에서 지역사회, 학부모, 학생, 교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이 아쉬웠고 시작할 때 사업 설명회를 지역사회 분들을 대상으로라도 하고 전체 그 어떤 우리 학부모, 교직원들, 학생들만 할 게 아니라 지역사회 사람들에게도 개방을 누가 오든 말든 간에 개방을 해놓고 그것들을 이렇게 안내할 필요는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축 공정이 지연됐을 때 교육과정과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해서 플랜 A, 플랜 B 같은 경우도 교육과정 운영에서 필요하니까 잘 마련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쳐요. 그러면 성과 보고를 계속 하게 됩니다. 몇 번. 왜 몇 번 하게 되나요? 하면 교육청 자체로도 되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도 하기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연수를 주관하고 계시는 안전원에서도 성과 보고를 위한 것들을 보고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제출 자료 목록을 제가 쭉 놔뒀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스페이스 프로그램 전체 면적의 공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공사한 다음엔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하려면은 상당히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이 예전에 에듀빌입니다. 지금 통합 정보 시스템인데요. 학교 시설 다음 첩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준공후 활동은 준공후 이 영역 6가지 영역들이 어떻게 녹아져 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사전 기획 단계에서 준비하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립학교에서 많이 전근을 가더라도 이 사전 기획 활동에서 이 공간은 이런 이 주제에 맞는 것들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실시 설계 단계에서 준공 후에는 이런 활동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숙지시키셔 갖고 그것이 실시 설계에 잘 담겨져 있는지 확정하시는 거 필요하다는 거 아셨죠? 이런 것들은 계속 필요한 거니까 하여간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 누군가가 계속 이것을 정리하고 있도록 인수인계가 잘 돼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시설 통합정보망이거든요. 요거는 이 안전원에서 주로 이렇게 구축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학교마다 다 학교 공간을 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선생님들은 이거 처음 볼 수도 있고 하지만 각 학교별로도요 행정실에서 담당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걸 통해서 학교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언제 준공된 거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알려면 여기 들어가서 하면 상당히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돌리기도 쉽고 현황 파악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교원 디지털 원패스로 회원 가입을 하면은요. 각 학교, 이건 공사림 마찬가지예요. 행정실에 이 교육시설 통합 정보만 관리자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회원가입을 해갖고 신청을 하면은 이 관리자가 들어가갖고 승인해주면 여기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에듀빌, 옛날 에듀빌이 교육시설 통합 정보망으로 개편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우리 들어가 보시면 선생님들이 참 편리하게 할 수 있겠구나. 맨날 한 실 한 실씩 뭐 따지지 마시고 여기 통계로 다 나와 있고 엑셀로도 받을 수 있어 하니까요. 그것이 꼭 알고 계시면 상당히 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거를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과 안내는 현과 명칭이 어떻게 돼 있고 여기 명칭이죠. 그죠? 명칭이고 실 코드 우리 한국 코드를 잡았고요. 어디에 있고 용도는 무엇이고 상세 용도는 무엇이고 면적은 무엇이고 건축 연도까지 쭉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도장 내역 그 페인트 칠은 언제 있는지도 쫙 나와 있습니다. 요걸 보면 우리 현황을 알기에 참 편하구나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시설 통합정보만에 꼭 접속하셔서 하시는 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꼭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것이 있고 없을까 하고 어떤 통계 자료나 보고서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또 필요한 건 뭐냐면요. 이것이 현행화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 아직 시공 전이라고 하면 이거를 지금 상대 용도가 무엇인지 쭉 이렇게 적어 놓고 달라진 것이 있는지 행정실 담당자가 잘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다 했을 때 우리 학교의 어떤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입니다. 우리 학교는 크게 고등학교다 보니까 거기 학점제에 특화된 것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미래인재 맞춤형 학교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어, 카드 뉴스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모여고는 무엇이 특징입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 학점제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잘 구축된 것이 학교 공간 재구조화에서 가장 큰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각 그 주제별로도 있지만요. 어, 다양한 학생의 어떤 니즈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과목 맞춤형, 다양한 교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공간을 편안하게 쓸 수 있고 건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기획 과정에서 강의식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단 강의실도 한 개 더 만들었고요. 대규모 강의나 선생님이 많으면 분반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수가 점점 줄이니까 좀 중규모, 대규모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공간이 없었는데 지하 공간을 학생들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썬큰도 만들고 그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이용률이 높아졌고 이 이용률이 높아지려고 했을 때는 사전기획 때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이 공간의 관리나 이런 것들 프로그램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하 공간에 그다음에 뭐 다양한 그러니까 그 다양한 실을 만들었더니 다양한 환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안전, 네, 그다음에 어, 학생들이 좋아 이동을 해도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학생들의 어떤 민원인 사항이나 어려움을 다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동하는 공간들, 활용 공간들에게 가구나 교구 같은 것들을 많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제가 혼자 떠들었는데요. 음, 그냥 창피해도 좋으니까 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니시면 뭐 질문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또 컨설팅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말씀해 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 질문하실 점 있으세요? 그 방학 기간에 혹시 그 어떤 오실 수 있으면은요, 저한테 연락 주시고 학교 대전 성모역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있는 날은 꼭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